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은 독서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이 책의 거의 부제와 같은 이 문장, 참 심플하지만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속의 목소리 라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내성적인 건물주님은 현재 약 2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블로그나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즉 우리 몸값을 높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데요. 과거 16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영상 30살 흑수저를 연봉 3억으로 만들어준 독서법. 네, 그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고 담백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던 그때 이 본업에서 연봉 1억을 달성하고 또 28살에는 빌라 3채 경매 로 매입을 한 이후에 월세 수익을 만드셨죠. 또 메신저 사업으로 대기업 임원급의 자동 수익을 만들기까지 그 모든 비결은 독서였다라고 전하고 계신데요. 그 세세한 여정들을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적 허영심 혹은 피상적인 자기만족을 위해서 독서를 해오고 있었던 건 아닌지 조금 반성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진짜 돈을 버는 독서법, 또 몸값을 올리는 독서법, 궁금하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책 속의 목소리 라하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책을 읽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책을 읽기만 했다는 것이다. 알고 나면 뻔하고 단순하지만 단지 글을 읽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즉, 따르는 행동이 없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어온 말이 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나는 책을 읽기는 싫은데 읽지 않으면 왠지 손해일 것 같은 이 찝찝한 기억을 지닌 채 어른이 되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서울 곳곳에는 정형외과가 많고 일정한 소유가 있어서 안정적인 직업에 속했으며 월급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목적은 복지가 좋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이 보건계열 공무원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 라고 종종 제안하셨지만 난 그때마다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난 그저 공간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가족을 지킬 돈을 충분히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나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감조차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70대 어르신이 목 통증과 두통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 당시 그 병원에서 40분 도수 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15만 원이었다. 실비보험이 없다면 치료를 받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실비보험 없이도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 그래서 나는 실비보험 없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이 어르신이 어느 정도는 부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치료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어르신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입자들 임대료를 20% 낮춰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또한 강남에 건물이 있고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난 속으로 와,
이 어르신의 자식들은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젊으셨을 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자수성가하신 거예요? 어르신은 치료받는 동안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주셨다. 아주 오래전이라서 어느 정도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나의 인생을 바꿔준 한마디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은 독서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날은 왜 그리도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르겠다. 아마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때쯤 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혼자 읽어도 되지만 독서 모임에 가입한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까지 책을 읽게 된다는 것. 또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해줘야 하므로 제대로 읽고 정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몇 개월이 지나도 나의 인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 와, 오늘도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이렇게 모임에 나와서 생각을 나누니 뿌듯하군. 나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나는 모임에 나가 책을 읽고 있다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 물론 이게 잘못은 아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고 욕망의 크기가 다르다. 나는 직장을 나와서 자유롭게 일하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었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행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부자들의 독서와 나의 독서는 뭔가 달랐다. 왜 책을 읽어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까? 수십 번이나 스스로에게 질문해봤다. 그러한 자문은 점점 집착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나는 답을 찾기 위해 책 읽는 방법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또 돈을 들여 시간관리법, 독서법 관련 세미나를 수강했다. 아마 그때 가격으로 2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우, 아깝게. 이런 걸 누가 돈 내고 들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10층이라는 건물을 세우려면 바닥 다지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나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독서법을 찾다가 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건 바로 그저 읽기만 했다는 것이다. 알고 나면 뻔하고 단순하지만 읽기만 하는 행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즉, 눈으로 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일주일에 1권 읽어야지. 이번 연도에는 100권 읽어야지. 이런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었다. 한 권 한 권 읽고 맨 뒷장에 읽은 날짜를 쓰면서 뿌듯했었다. 난 그동안 몸값을 올리기 위한 독서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글을 읽는 행위를 반복했을 뿐이다. 그에 따르는 행동이 없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는 어쩌면 한 가지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온 독서법과 부자에게 배운 독서법은 달랐다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있고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 그건 무엇일까? 그건 아주 간단하다. 교수가 되고 싶으면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정을 배우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고 싶으면 카페를 창업한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봤다. 내가 다니던 대학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제휴된 병원에서 일하고 오는 것이었는데 학점도 인정해주고 경력도 쌓을 수 있는데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주니
누구나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어 면접을 봐야 한다는 높은 문턱이 있었다. 당시 나는 수능 영어 6등급, 토익 200점대였다. 영어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서 당연히 신청을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나 문득 나같이 생각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겠지? 그러니 지원만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신승리에 가까운 생각이었지만 그 핑계 삼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원서를 낸 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당장 영어회화 학원을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단어를 외우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듯 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인턴십 다녀온 애들한테 물어봐 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나는 곧바로 선배들에게 물어서 인턴십을 다녀온 학생 2명을 만났다. 한 명은 입학 동기여서 밥을 사주면서 물어봤고 또 한 명은 문자를 보내 양해를 구한 다음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지 등을 물어봤다. 그리고 그들이 말해준 면접관의 질문과 대답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그리고 거기에 나만의 생각과 스토리에 맞게 단어만 바꾸어 문장을 달달 외웠다. 그 결과 2명만 뽑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내가 뽑혔다. 물론 전문대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도전해봤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경험 덕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재미있는지 감을 얻을 수 있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 나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했고 지원받은 비용을 아껴 다른 도시로 여행도 다녔다. 이 같은 경험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얻었다. 경험자가 거친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 이제 몸값을 올리기 위한 독서로 돌아가 보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읽으며 성장했고 꿈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처럼 책을 읽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간단하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말하는 독서란 무엇일까? 자신만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봐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눈으로 빠르게 읽을 필요도 없고 정해진 시간 안에 글쓴이가 말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필요도 없다. 굳이 요약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책 한 권을 읽고 메시지 하나를 골라 내 인생에 적용하면 끝이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다. 사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알기만 할 뿐 대다수는 몸값을 올리는 독서법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말하는 책 읽는 방법은 너무나 쉬우니까. 쉽기는 한데 또 귀찮으니까. 인간은 쉬워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신입사원에게 간단한 업무를 시키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막상 전화도 잘 못 받고 엑셀 문서 정리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별한 방법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봐야 한다고 말해도 대부분은 무시한다. 책 한 권을 읽고 실행에 옮겨보지도 않은 채 변화를 바라고 부자가 되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 물론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책 없이 성공할 수도 있다. 다만 나는 내가 겪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얻었기에 이렇게 주장할 따름이다.
길게 말했지만 이 부자의 독서법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다. 난 이걸 인정한 이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사례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책에 있는 내용을 인생에 적용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계기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그저 한 권 일진리 습관 덕분이다. 책 한 권에서 너무 많은 걸 얻으려 할 필요도 없다. 단 한 줄로 시작하면 된다. 나는 평소 물을 무서워해서 친구들과 바다에 가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수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석 달 전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다.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에서 코로 숨을 내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에 있는 호흡법 관련 영상을 무수히 돌려봤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더 커졌다. 그날 밤 12시쯤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으로 갔다. 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유튜브에서 배운 단계별 훈련법을 따라해봤다. 그렇게 1시간쯤 해보다가 갑자기 음파라는 수영 호흡이 튀었다. 이때 또다시 확실하게 느꼈다. 책이나 영상으로 백날 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유튜브에서 종종 말하는 게 있다. 제겐 자랑할 만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내 인생에 적용하는 걸 잘한다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책도 그동안 가보지 않은 지역을 다니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여러 소설가가 낯선 곳에서 글을 쓰면 잘 써진다고 말했기에 한번 따라해보는 것이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추측하지 않는다. 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저 해볼 뿐이다. 이러한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 당신도 알다시피 감사하게도 이건 후천적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등이 굳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폼 롤러로 풀어주세요. 이 내용이 인상 깊었다고 해보자. 자신에게 소화불량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책을 접고 폼 롤러를 구매해 직접 해보는 것이다. 이 행동이 나에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해볼 뿐이다. 마스이 타다미스가 쓴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 를 읽다가 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된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안 해볼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법을 써서 나는 후천적으로 능력을 키웠다. 써놓고 보니 더더욱 별거 없다 싶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칠 수도 있겠지만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페이지만 읽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다. 1권, 1진리, 즉 책 한 권, 하나의 진리. 그래, 딱 한 가지만 찾아보자.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을 새긴다. 책 한 권, 하나의 진리.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그 안에서 딱 한 가지 진리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충분하다. 어떤 게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지? 뭐가 진리일까? 이런 고차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아무 문장이나 골라도 상관없다. 글쓴이가 강조하는 말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내 삶에 적용해 보면 된다.
그 순간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문구가 진리인 것이다. 아마 지금쯤 당신은 그래 맞아. 뭐 역시 뻔한 소리 하네. 뭐 둘 중 하나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생각을 한번 해보자. 책 한 권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골라 자신에게 놓인 문제나 상황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면 다음 사례를 가볍게 훑고 넘어가도 좋다. 벌써 1년이 지난 일이다. 이 3주 넘게 병원에서 아버지 간병을 했었다. 2번에 걸친 큰 수술로 퇴원할 때까지 누워 계셔야 했기 때문이다. 간병인을 구하려다가 내가 아버지라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다. 모르는 사람과 3주 동안 같이 있는다고 생각하니 좀 끔찍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간병하기로 하고 1인실을 잡았다. 이런 선택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보람을 느꼈다. 내가 하는 일은 서너 시간마다 소변통 비우기, 식사 보조, 대변 처리 등 다양했다. 새벽에도 바이탈 체크 때문에 2-3번씩은 꼭 깼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병실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병원밥이 너무도 입맛에 맞지 않았다. 병실을 나가지 못하니 지하 식당에도 갈 수 없어 또 무척 힘들었다. 없던 병도 생길 것만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해답은 책에 있었다. 병원에 가져간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관리론을 읽다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다. 모든 일은 태도에 달려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변통을 비우고 세척하면서 재밌네.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면서 웃어봤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1인실이라서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점점 그 상황을 즐기게 되었다. 대변을 치울 때에도 아버지랑 농담도 하고 웃었다. 더는 민망하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에게 간병 스킬을 얻었다고 말할 정도로 태도가 변했다. 이 사례처럼 책 한 권에서 얻어낸 진리는 엄청난 효과를 보였다. 특별할 건 없다. 그저 입 밖으로 말하면서 태도를 바꾸었을 뿐이다. 이처럼 몸값을 올리는 독서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다. 밥을 조금씩 천천히 먹으면 위장 질환에 좋다는 사실을 알지만 좀처럼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사람은 건강해진다. 책 한 권, 하나의 진리도 마찬가지다. 1000명 중에 1명이 할까 말까다. 따라서 이 간단한 걸 하기만 해도 1000명 중 당신만 앞서가게 된다. 당신의 친구나 동료가 이렇게 독서하고 있을까? 물론 그들과 경쟁하라는 건 아니다. 다만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당신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자 책을 읽고 돈을 벌게 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댓글처럼 이 파트를 읽고 대단한 게 없다며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다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 내가 지닌 능력들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파트에서 말한 5가지 일련의 사건처럼 책 한 권, 하나의 진리를 따라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 쌓여온 것이다. 물론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과정을 4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반복했고
뒤돌아보니 몸값이 올라 있었다. 쉬워 보이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난 그렇게 매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단 한 줄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려고 해야 한다. 많은 걸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딱 한 줄로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걸 다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라도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최근에 영어를 배우려 할 때 들은 말이 있다.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언어도 배울 수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얻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개념을 여러 비유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봤다. 그만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30살에 직장을 나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은 책 한 권, 하나의 진리, 바로 이 습관 덕이다. 매월 10,000원의 자동 수익을 만들어 보자. 유튜브와 강의를 3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 도대체 뭘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 사실 무엇으로 벌었는지보다 어떤 생각으로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널렸기 때문이다. 아무튼 내게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항상 사고방식의 유연함이라고 대답한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배움에 익숙해져야 한다. 배워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지닐 때 사고방식은 저절로 유연해진다. 그 다음 비결은 실행이다. 우리는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효율이 좋은 방법을 알아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봐온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저걸 할 수 없어.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에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고민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결법을 찾으려고 움직인다. 일단 소매를 걷고 찾아보는데 그러다 보면 단서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난 항상 이게 좀 별로야. 이렇게 단점을 들추고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었다. 정말 지독하게도 게을렀다. 약속이 없는 날에는 소변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밤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갔다. 그런 행동이 쌓이면서 자기 혐오감이 커질 때쯤 나는 특별한 경험을 계기로 실행력이 좋아지게 됐다. 위장질환을 앓으면서 3, 4개월 만에 73kg에서 58kg까지 살이 빠졌었다. 10분도 걷기 힘들 정도였고 오랜 기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진짜 췌장암인 줄 알았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CT까지 찍었다. 그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밖을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때쯤 책 50권을 한꺼번에 주문해서 진짜 책만 읽었다. 50권 중 한 권은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이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이 생산이 소비를 앞서게 만들면 된다.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봤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뭘까?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쓰는 돈보다 많이 자동으로 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다.
내가 일을 그만둔다면 매달 지출하게 될 금액을 종이에 적어봤다. 월세, 공과금, 휴대전화, 보험, 식비 등 계산해보니 13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150만 원이 넘는 자동 수익을 만들어두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300만 원을 자동 수익으로 만들면 150은 저축하고 150은 쓸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실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방향이 명확해졌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 300만 원의 자동 수익을 만들어보자. 당장 300만 원은 힘드니까 일단 100만 원. 아니, 월 10,000원이라도 자동 수익을 만들어보자. 이걸 10번만 하면 월 10만 원이 되니까 어차피 본업이 있으니 천천히 해보자. 중간에 멈춰도 좋으니까 포기하지는 말자. 책을 읽고 배움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 요즘 인터넷을 보면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이 널렸다. 정말 사람들은 월 1,000만 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걸까? 연봉 1억 원을 번다고 할 때 세금을 제하고 월 650만 원 정도 남는다. 직장을 다녀본 사람으로서 월 1,000만 원은 절대 쉬운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월 10,000원 자동 수익은 해볼만 하다 싶었다. 나는 왜 월 10,000원이 해볼만 하다고 느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10,000원을 벌려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 목표를 말하자 월 10,000원 벌겠다고 그 짓을 해야 해? 야,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의 목표는 하찮을 정도로 작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35살 이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1,000명 중 999명은 목표가 커서 시작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작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아마 나의 목표가 처음부터 월 1,000만 원이었다면 난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목표를 아주 낮게 잡았다. 산에 오를 때도 정상을 보고 가면 막막하지만 첫 번째 쉼터를 보고 가면 해볼 만한 것처럼 말이다. 인간의 뇌는 단순해서 관점만 달리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게 내가 지닌 신념들 중 하나다. 최종 목표와 하찮은 목표. 나의 목표는 10,000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1만 원까지 벌어봤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독자를 혹하게 만들려면 쉬었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돈과 에너지, 시간이 꽤나 많이 들었다. 그런데 11만 원을 벌고 난 다음부터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수입이 2배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첫 수입을 만들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쉬웠다. 이와 같이 직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나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도 첫날이 두렵고 어렵지. 막상 가면 다음날부터는 할 만한 것처럼 나는 아르바이트 1달 출근하기 이런 목표 대신 첫날 출근하기와 같은 하찮은 목표를 세우려고 한다. 목표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물론 누군가는 목표가 높아야 절반이라도 이룬다라고 말한다. 다만 나는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닿지 않는 목표를 보며 저건 심포도일 거야. 이렇게 합리화했던 여우처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이다. 손에 닿는 열매와 닿지 않는 열매를 동시에 키우기. 나의 최종 목표, 즉 손에 닿지 않는 열매는 35살 이전에 직장을 탈출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당장 실행할 목표, 즉 손에 닿는 열매는 누가 봐도 하찮고 사소했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목표라도 성취를 하고 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한 호르몬은 다음 단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나는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목표에 점차 도달하게 된다. 내가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경매 강의를 수강했을 때의 일이다. 나의 최종 목표는 월 100만 원 자동 수익 만들기였다. 하지만 당장 내 앞에 놓인 목표는 빠지지 않고 강의에 참여하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의 들은 내용 정리하기, 강의 내용 복습하기였다. 또 그 다음에는 경매 법원 가서 구경하기, 입찰 딱 한 번만 해보기, 월 20만 원 나오는 소액 부동산 하나 해보기, 이렇게 점차 바뀌어갔다. 소액 부동산 하나를 경매로 사고 세입자를 받자 월 30만 원 임대 소득이 만들어졌다. 30만 원 자동 수익을 만들기까지 내가 투자한 시간은 6개월이다. 이후 두 채, 세 채는 불과 두 달 만에 이루어냈다. 만약 내가 당시에 이 책을 읽었다면 책 읽고 월을 1,000만 원 만들기, 책 읽고 직장 탈출하기와 같은 최종 목표와 함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하찮은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카페에서 책 읽기, 주말에 카페로 나가서 20분만 책 읽어보기, 잠자기 전 한 챕터 읽기, 한 가지만 골라서 내 인생에 적용하기, 또 내 상황에 필요한 책 한 권 찾기 등등. 아마 이 글을 읽은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 중 99% 이상이 다음날 제자리로 돌아간다. 나도 수없이 경험해봤기에 잘 알고 있다. 사고방식과 습관을 재건축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당신이 만든 하찮은 목표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길 바란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런 자극으로 한 번쯤 더 하게 되고 그 한 번이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으니 시도해보라는 것이다. 이 책의 다음 파트를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작은 목표라도 적어보는 게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가? 이게 바로 한 권, 하나의 진리다. 하나만 골라서 해보자. 누가 들으면 코웃음을 칠 정도로 하찮아도 좋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가 더 고민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 나는 잠자기 전 10초 감사기도를 목표로 세웠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있다. 친구들과 펜션을 잡고 놀러가도 감사기도를 꼭 하고 잔다. 아무리 힘들고 곤란한 날이어도 10초 기도는 할 만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겠지만 거창하게 며칠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작게라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습관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성공에는 어떤 운이 필요한데 그러한 운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존경스럽다고 여긴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고 또 존경스러웠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가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2년 넘게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책을 쓸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쉬운 책부터 읽으며 독서 습관을 만든 것처럼 쉬운 행동을 목표로 삼아야 실행을 습관화할 수 있다.